네, 리브동산 이재선입니다. 이제 뭐 리브동산 이재선이 아니라 주린이 이재선으로 KB증권의 이채령 차장님 모시고 한번 궁금한 걸 마구마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마 매매하시기 너무 힘드신 장이실 거예요. 특히나 매매도 어렵지만은 수익 내시기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장인 것 같고, 아하. 변동폭이 100포인트가 올랐다가 100포인트가 내렸다가 이 형태로 지금 일주일 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쉽게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조금 어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본다면 약간 이제 그 우주여행이라든가 네. 가상현실을 네. 다루는 그런 어떤 기업들 쪽에는 꾸준히 관심이 또 네.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이제 이 개념이 나오면서 예. 그런 종목군들 또 그런 섹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예. 가지시고요. 이제 메타버스 이름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좀 생소하네요. 네, 예. 가상 세계라는 메타와 또 현실 세계라는 유니버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들 이제 이렇게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 예. VR, AR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런 가상 세계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201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네. 영화처럼 되는 게 아닌가. 끼고 있으면 레이싱 경주도 하고 예. 학교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불러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가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정말 이제 현실화시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아무래도 그런 걸 하려면은 이 통신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5G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런 버추얼화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들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게 좀 움직였고, 중간중간 이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예. 하나씩 튀어나오는 섹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은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접했고 많이 네. 들었고, 네. 또 이제 기계도 우리가 접했지만 흔히 많이 접하는 건 이제 오락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기업들이 물론 이제 그 통신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라야 되니까 네. 통신 뭐 관련 네.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맞습니다. 혹은 그 관련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쪽으로 네. 이제 많이 관심도 쏠리고 했겠네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게임 산업에서 예. 제일 쉽고 빠르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나간다면 교육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아마 향후에는 넓혀지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뭐 신발이라든지 옷을 입어볼 수 없으니까 대충 눈도장으로 찍어서 이제 뭐 구입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안경이라든지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가상현실로 내가 미리 보고 뭐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스펙에 대해서 조금 네네.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페이퍼 컴퍼니 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만들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업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스펙으로 나온 기업은 페이퍼 컴퍼니로서 오직 기업 인수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을 운영하는 운영진은 있지만은 이런 건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아하. 이 스펙을 만들어서 예.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 스펙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스펙 자금을 가지고 인수할 기업들을 찾습니다.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서 예. 상장을 하고 싶은데 예.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런 그 시장 거래 조건에 맞지 않고 예. 아니면 자금력이 적어가지고 예. 상장이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이 스펙과 만나가지고 아하. 우회 상장 형태로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죠. 안전한 요인과 굉장히 위험성 있는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중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저희 같은 이제 주린이들은 좀 헷갈리는데 네. 이렇게 위험성과 안전성이 같이 있다. 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샀을 때 그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주에 이제 금액이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국내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주당 2,000원으로 2,000원. 시작을 되어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펙 주가가 공모할 때 1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한 10,000원 정도, 11,200원 정도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금액이 예를 들어 이제 100주를 샀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언제 팔았을 때 아니면 언제 정리했을 때 안정성과 위험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펙은 공모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네요. 네. 이제 스펙을 이제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이 스펙과 만나게 될 여러 회사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좋은 기술력과 아니면 이제 상장 이후에 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인수합병을 추진을 하게 돼 있고요. 예. 3년 안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 한 주와 인수 합병을 하게 된 합병에서 새롭게 나오게 될 기업의 한 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매도도 가능하시고요. 예. 대신 이제 3년 동안 이 스펙의 운영진들이 기업을 찾았는데
만약에 인수합병할 기회를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면은 이 스펙은 상장 폐지 청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려봐. 스펙 자체는 없어지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90%의 90%와 자금과 이자. 예, 3년 동안의 아하. 일정 부분 이자를 다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이제 못 찾으면 뭐 본전, 찾으면 아주 많이 2,000원 같으면은 뭐 한 주에 책정가가 그죠 얼마가 네.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또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계속 올라갈 또 수도 주식도 있는 거고요. 올라갈 네네. 수도 있고 상장하자마자 주식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죠. 그때 주의를 해야 되겠네 그죠?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지. 그렇죠. 이제 그에 따라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이 그 스펙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운영진들이 인수합병할 회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하. 3년 이내에 찾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기업들을 계속 물색을 하다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몇 개 이제 고르고 나서 예. 해당 기업과 협상을 하겠죠. 인수합병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주가가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합병할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비상장 회사지만 유명한 회사. 예.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루하루 그때 변동성이. 팔아도 됩니까? 네네. 한 주에 2천 주고 샀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더 4천, 5천 원, 만 원이 됐다. 그럼 그때 팔아도 되는 거죠. 매도 인수합병 하기 가능하십니다. 전에. 네네. 아하.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스펙주를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시죠. 공모를 통해서 사는 겁니까? 공모로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십니다. 이제 시장이 거래될 때는 이제 금액이 이제 변동이 된 계속 이후니까 변동이 된 거죠. 2천 원 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긴 한데 잘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3년이 지나가지고 청산할 때 거의 이제 공모 가격 근처 플러스 아하. 이자를 지불을 보장을 다시 해주니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아하. 주가가 일정 금액 밑으로는 잘 떨어지진 않는데 손실을 많이 보시는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근처에서 매입하신 게 아니라 예.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커지고 계속 올라가다 아하. 보니까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거죠. 국내에는 어떠한 그런 스펙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까?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스펙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네. 그 주식 정보창에 스펙을 치시면은 예. 그 앞에는 스펙을 만든 이제 금융회사의 이름과 몇 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땡땡땡 스펙, 뭐 예.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와 어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스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스펙들이 국내에 있는 비상장 좋은 회사와 합병을 해서 상장할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주린이들이 이 스펙에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요런 걸로 나는 이제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기업들이 과거에 인수합병 했던 뭐 실적들이라든가 네네네. 성과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해외 스펙을 좀 많이 하신 편이셔가지고요. 네. 해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펙인사이더.com이나 스펙트랙.net 스펙트랙.net. 네. 여기서 이제 가보시면은 인수합병하려는 회사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향후 합병 계획이라든지 아하. 분할 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이라이트 고정 댓글로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펙 투자가 미국 그 스펙 회사를 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성공률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인수합병 성공률이 좀 다른가 봐요. 비슷하긴 한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66% 정도 128개 상장사 중에서 85개 회사가 합병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청산을 들어갔고요. 합병을 하지 못했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말 기준으로 한 70% 정도 회사가 합병을 해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이슈 중에서 예. 이제 미국에 있는 전기차 중에서 이제 럭셔리 전기차를 표방하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지금 이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차보다 조금 더 고급화되고 차도 조금 더 크고 항속 거리도 조금 더 높은 오호. 이제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기업이 과연 어느 스펙과 합병할 것인가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여러 기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여러 스펙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총망한 회사였고 여러 스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합병을 했는데요. 합병을 할 때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싸다라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합병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곤두박질 쳐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자금 이치의 90%는 이제 자금을 이제 에스크로 이제 예치를 하지만은 예. 사실 청산될 때는 거의 공모가 근처에서 청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공모를 했던 가격 근처 플러스 3년 동안에 정해놓은 이자 정도의 청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하신 부분들은 공모가 낮게 매수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낮게 사는 게 아니시라면은
단기 매매로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길게 보시다기보다는 단기의 어떤 좀 매매 단기로, 형태로 가시는 게 좀 형태로 좋으실 것 가야 같습니다. 되고 어떻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모받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긴 한데 좀 예. 지겨우시죠. 또 3년 동안의 그 기회 비용도 뭐 있을 수 있고 예. 이게 합병이 없으면은 주가가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2천 정도에 그냥 그쵸, 계속 2,000원, 2,050원. 근데 2천 이거는 완전히 정해진 거죠. 공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좀 최근 시황. 네. 예, 요 최근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과유불가 뭐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시장은 줄타기 딜레마에 빠진 형국. 최근에 예. 시장에서 그냥 국내 주식을 하는 고객님들은 미국 장기물 국채, 뭐 10년물 국채 이러면은 뭐 나랑 상관없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최근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채의 채권 수익률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는 0.31% 정도였는데 최근에 올라와서 예. 1.6%를 터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1.6% 터치라는 게 올 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연내로는 1.5%는 터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1.6%를 터치를 해버렸고 이 0.1%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나 봐요. 1.6% 그죠. 예. 엄청 의미가 크죠. 이게 예. 장기물 국채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예. 말을 하는 부분이고 경기가 나아진다 이 말은 사실 엄청 좋은 겁니다. 물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져 버리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풀어놓은 유동성들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있고 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초저금리 상태를 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남아 있는 유동성들을 이제 회수할 수도 있고 예.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채권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증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게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1%가 예.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이라든지 이제 큰 자금들은 이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 수익률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게 되면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증시로 좀 자금이 가게 되고 예. 채권 수익률이 더 높게 되면은 증시 자금들이 채권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예. 이 1.51%를 뚫어서 1.6%까지 갔다가 다시 1.55까지 내려왔다 지금 1.4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자금을 넣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1.5기 때문에 예. 그거를 넘는 이 장기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 미국 시장도 흔들흔들했었고 국내도 따라서 흔들흔들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서학 개미 예. 네,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예. 있는 미국에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기술 성장주 쪽으로 초저금리 상태에 있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금리가 낮을 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런 기술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금들을 뺄 거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올라갔던 이런 기술주 기업들이 먼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기는 살아나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뭐 레저라든지 뭐 항공주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주들은 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차이 때문에 좀 이제 섹터별로 변동이 심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줄타기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리브동산 KB증권 이철영 차장님 모시고 또 증권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리브동산 앞으로 또 주린이 이재선이가 주식 전문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